안녕, 나 주발라. 오늘은 내가 유튜브에서 핫하디 핫한 먹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나도 먹방 엄청 잘 보거든. 솔직히 다이어트 하다 보면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고 내가 안 먹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것 같고. 자, 우선 그러면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번씩 마음속으로 외치든 댓글로 외치든 하고 이제 내가 방송 이어갈게. 먹방의 좋은 점 첫 번째, 대리만족. 그치? 나를 비롯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야. 다이어트 할 때도 꽤 도움되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파스타, 그러니까 그 크림 파스타 있잖아. 특히 그 먹방을 자주 보거든. 그 파스타 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입안 한가득 넣어서 막 우물우물 씹는 거, 거기에 나는 진짜 너무 엄청난 희열을 느끼더라고. 보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알지 못했던 음식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어디 레스토랑이 맛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이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ASMR 같은 경우 귀를 즐겁게 해주고 눈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막 보는 재미가 있지. 자, 그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말을 시작할게. 저분들은 애초에 잘 먹는 분들이고 저렇게 드시는데 건강하다? 의학적으로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돼. 왜냐? 똑같이 술, 담배를 해도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빨리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건강에 전혀 영향 없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건 역시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학적으로는 술, 담배 하면 건강에 안 좋은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고 관련 질환들이 있지만 건강에 끄떡없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재밌는 먹방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그분들이 야, 너네 생각을 해봐. 그분들이 왜 방송을 하겠니? 그런 분들은 우선 소수야. 그렇게 평생 먹어왔던 분들이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분들이라고.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거야. 따라했다가는 한 방에 훅 가, 정말로. 실제로 2018년도 미국의 19세 여성이 음식을 많이 먹은 뒤 위가 커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가 위와 식도가 찢어져서 숨진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너네 봐봐라. 식도가 생각보다 약해. 그래서 과음하고 토하다가 식도 파열돼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야. 제때 응급실에 못 오면 거의 바로 사망한다 보면 되고, 근데 폭식 후 음식물을 토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많겠니? 그 폭식을 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 그 양을 그 얇은 식도가 버티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결국에는 이 흉부 있잖아. 이 흉부에 음식물이 새어나간과 동시에 과다출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망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사례, 2016년에 일본에서 20인분을 넘게 먹은 한 60대 여성이 평소보다 위가 진짜 40에서 50배 정도 커져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눌러서 혈류장애로 사망하기도 했는데, 그 분의 위가 그때 당시 이랬어. 지금 위에 윗부분이 심장 있는 쪽까지 올라가서 심장을 눌렀을 거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비롯 대동맥 등 복부는 물론 지금 흉부에 있는 장기들까지 다 눌러서 혈류장애로 사망한 거지. 아마 이분 그 당시 호흡곤란도 분명히 심했을 거야. 저렇게 흉부까지 침투해서 눌렀으면 심장은 물론 왼쪽 폐에도 압박이 분명히 심했을 거고, 만약에 저 많은 양의 음식을 또 구토했더라면 어땠을까? 식도 파열은 물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겠지. 아무튼 이렇게 정말 위험하다고. 보통 정상인의 위는 식사 전후로 2배 정도 늘어나거든. 근데 보통 먹방을 하고 나면 기본 30배 정도는 늘어나. 이러면 우리 위가 버티겠니?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먹는 노하우도 있을 거야. 분명히 원래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위가 갑자기 늘어난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가 적당히 늘어나야지 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위가 최대로 늘어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음식물 때문에. 그래서 위의 활동성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소화도 당연히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어떻게 되겠니? 위가 늘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소화됨과 동시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그럼 그 늘어난 위를 채우기 위해서 또 폭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건 물론 자연스럽게 살이 찌겠지.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언니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거, 뭐가 올라간다? 그렇지, 인슐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살이 더 찐다. 그래서 폭식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또 설명했던 거, 위에 많은 양의 음식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우려성 심부전증, 그리고 비만, 관절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또 과도한 음식물 소화하려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뭐냐면 그 뭐라 그래야 돼? 우리 몸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비유를 해보자. 우리 자동차가 일을 하다 보면 휘발유를 태우면서 이제 그 매연이 나오지. 똑같은 거야. 그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제 결국엔 우리 몸의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즉 감기 등 전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너희들은 마구 생길 거야. 먹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른 분들 꽤 있는데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단지 의학적인 견해지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고 들어주길 바래. 살이 찌지 않는 이유. 어떻겠니? 많이 먹지만 구토를 통해서 몸의 흡수를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듯이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칼로리를 다 소모하게 되면 살이 찌지 않을 수도 있어. 또한 먹방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굶어도 살이 안 찌겠지. 그리고 그 질환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결핵 또는 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먹어도 살이 안 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먹방은 보되 섣불리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먹방 보면서 따라하다가는 진짜 골로 간다. 자, 오늘도 주말에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언니는 여기서 빠빠이.